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포항의 종합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박태준 사장이 해결을 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회사 설립 문제였습니다. 포항제철을 민간기업으로 할 것이냐, 국영기업으로 할 것이냐. 대한국제제철 차관단인 기사와 또 차관을 둘러싼 교섭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대한종석 주주들은 또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 세 가지 가운데 만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항제철 설립을 위해서는 풀어야만 하는 숙제들이었습니다. 박태준 씨, 이분과 저는 이런저런 자리에서 얼굴을 뵐 일이 간혹 있어 왔습니다만 이분의 어깨 위에도 세월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더군요. 1967년 당시 박태준 씨는 48한 나이였습니다. 우리나라 제철 산업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박태준이라는 한 젊은 열정가와 만나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내가 세계 각국의 제철소를 다 조사해봤습니다. 지금 건설부에서는 5만 톤을 얘기하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1967년 11월 10일 박태준은 첫 실무회의를 소집한다. 안건은 항만 규모였다. 건설부 장관 주원입니다. 박태준 종합제철 건설추진위원장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건설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일단 항만 규모를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로 해놓고 나중에 증설이 필요하면 8만 톤급, 10만 톤급으로 시설 규모를 늘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장관님, 시작부터 항만의 규모가 작으면 제철소의 규모를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 확보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건 건설부에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 주셔야지요. 참. 5만 톤급 규모는 지어봤자 얼마 안 가가지고 정체 현상을 빚을 게 뻔합니다. 최소 10만 톤급 이상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25만 톤급 선박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규모로. 25만 톤급 규모요? 우리 현실에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때가 돼서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해서는 늦습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장관님. 제철을 단순한 수입 대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선, 제강, 압연 등의 일관 작업이 가능한 대규모 종합제철소를 건설해서 우리의 철강 산업을 가지고 세계 시장으로 나갈 겁니다. 이런 비전을 왜 건설부는 공유하지 못하는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향후 제철 산업을 국내용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그걸 갖고 세계 시장으로 나가겠다고 박태준 위원장이 설득을 했고 건설부도 결국에는 수긍을 한 것 같습니다. 종합제철소 첫 실무회의 결과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청와대. 박정희는 김학렬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철강산업의 비전에 관해서는 내 생각이나 박태준의 생각이나 임자나 이 생각이 같잖아.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각하,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본이 문제라는 점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 건설부 주원 장관이 항만의 접안 시설을 5만 톤급으로 하자고 한 것도 뭘 몰라서라기보다 예산이 문제여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일단 제철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래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정부에서 보전하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참, 뭐를 하나 해보려고 하면은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으니 그게 문제입니다. 모쪼록 기사와 잘 협의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차관이 들어와야 하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1차 회의가 잘 끝났다고 하니까 관계 부처 장관들을 모아놓고 내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지.
종합제철소 건설과 관련한 첫 실무회의는 제철소 건설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 규모와 정부의 예산 규모에 관한 것들이 다루어졌다. 어쨌든 첫 번째 회의 직후 청와대는 관계 장관들을 소집한다. 그 자리에서 박정희는 종합제철 건설 일관 지침을 배포한다. 박태준에 대한 실질적 지원 사격을 한 셈이었다. 아까 사장님께서 항만 건설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주원 건설부 장관의 얼굴이 아주 새빨개지더군요. 내가 주원 장관을 특정해가지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나는 그 사람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봤어. 대한중석으로 돌아가는 차 안. 박태준과 그의 실질적 참모 가운데 하나인 대한중석 황경로 부장이다. 문제가 있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까 건설부 사람들 하던 말 생각해봐. 5만 톤급이면 됐지. 10만 톤급짜리 선박이 처반할 수 있는 항만이 우리한테 왜 필요한가 그러잖아. 어? 그건 그 사람들이 종합제철소 건설 사업이 성공할지 말지, 어? 그거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갖고 있다 이 얘기야. 건설부뿐만 아니라 대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이 사람이 실패한 사업이라는 왜 시작을 하나? 죄송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화살은 이미 시위를 벗어났다.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없단 말이야. 우리는 무조건 성공을 해야 해. 성공이 아니면 죽는다 생각해야 돼.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이 일이야. 이런저런 기록들을 보면 말입니다. 이때 박태준 종합제철 건설 추진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철강을 생산했을 때 그 수요를 국내용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향후 세계 시장까지 내다봤던 것 같습니다. 아주 커다란 비전이었지만 그 당시 현실로 봤을 땐 무모한 비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와 같은 그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한중석의 주주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저기 사장님 비서실에 미스터 김 같은데요? 사장님, 무슨 일인데 밖에서 이렇게 있어?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 왜? 지금 사장님실에 대한중석 주주들이 잔뜩 몰려와서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대한중석이 종합제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종합제철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요. 그래. 그럼 어서 가봐야지. 아니, 어쩌시려고요? 지금 이렇게 아무 대비 없이 들어가셨다가 자칫 봉변이라도 당하시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보려던 참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박태준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대한중석 주주들과 마주 앉게 된다. 박 사장, 이것 보세요. 여기 이 부분. 종합제철소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방침이 적혀있는 바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익 잉여금을 포함한 대한중석의 보유 자금을 종합제철의 건설 자금으로 사용한다. 결국 대한중석에서 난 이익을 모두 제철 사업에 쏟아붓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우리 박 사장한테 종합제철 사업을 떠맡긴 실질적인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대한중석이 이익금을 가져다 좀 쓰겠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대한중석에 투자한 뒤 그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실을 받는지 알아요? 그걸 박 사장이 책임자로 봐서 겨우 흑제로 돌려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시름을 놓은 겁니다. 이제 우리 민간 주주들한테도 뭔가 고물이 좀 떨어지겠구나. 그간 참고 투자한 보람이 있겠구나. 그런데 그 보람을 정부가 제철 사업한다고 가로채는 것 아닙니까? 가로챈다는 어감에 다소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만 놓고 본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부의 명백한 횡포입니다. 우리 대한중석이 제철 사업에 뛰어드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총을 열어서 주주들의 의견을 물어서 주총을 열었다면 주주 여러분들이 찬성을 하셨겠습니까?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대한중석이 종합제철소를 맡아서 하라는 것은 대통령의 결정사안입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든 돌이킬 수 없는 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뭡니까? 주주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해서 방법을 찾아봤는데 종합제철 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해서 추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대한중석은 새로운 회사가 설립될 때까지만 종합제철 건설 업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결국 박태준의 이 제안을 대한중석의 민간 주주들이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일단락된다. 그리고 제철소 프로젝트 관련 업무는 대한중석의 신사업개발부에서 전담하게 된다. 포항에다 제철소를 짓고 철강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 박태준 씨가 해결해야 했던 세 가지 문제.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가운데 대한중석 주주들에 대한 설득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키사와의 협상 그리고 회사 설립 문제였습니다. 키사와의 협상 문제는 잠시 미뤄두고 먼저 회사 설립 문제부터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합제철을 국영으로 하느냐, 민영으로 하느냐, 아니면 제3의 방안을 찾느냐, 이 일에 박태준 사장은 몰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즈음 대통령 박정희가 생각하는 종합제철소의 사업 형태는 특별법에 의거한 국영기업체였다. 1967년 11월 말의 어느 날 서울 시내 한 안가, 대통령 박정희는 측근 인물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지 김영욱이? 예, 카카.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이다. 올해 그러니까 1967년 북한의 예산 지출 대비 이 국방비 지출은 얼마인가? 카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예산 지출 대비 국방비 지출은 1967년 현재 30.4%입니다. 이유락 실장은 어떻게 그런 걸 다 꿰고 계시? 명설이 중정부장이라는 분이 이런 내용을 못 외우고 계시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 전에는? 예. 1961년 2.6%, 62년 2.6%, 63년 1.9%, 64년 5.8%, 65년 8%, 66년 10%, 67년 30.4%였습니다. 엄청나게 늘었구먼. 그래서 내가 종합제철소를 반드시 짓겠다는 거야. 종합제철소를 짓게 되면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은 자주 국방 면에서도 지인 일부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경제력에서도 국방력에서도 이 북한을 압도할 날이 올 거야. 그런데 카카, 응? 종합제철소의 설립 형태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민간 기업으로 할 거냐, 국영 기업으로 할 거냐. 카카의 보관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이 국영 기업체로 키워야 하지 않겠나? 제철 사업은 적어도 국가 기관 산업인데 정부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일을 해 나가야지.
조세나 재정 지원도 이 국영기업체 형태가 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지. 그런데 각하, 박태준 위원장은 생각이 다르던데요. 민간 기업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만.